잠깐!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려요. 댓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6월 17일 정부는 무지막지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죠. 가공할 만한 위력의 핵폭탄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슨 규제가 또 추가되는 건지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지금 뭐라 그럴까, 불만도 많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6월 17일 617 대책을 제가 이제 보면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합니다. 정부의. 첫 번째로 과열 지역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정비 사업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걸 할 때 막 그 재건축 주변의 아파트 값도 막 술렁술렁 거리죠. 특히 목동 같은 거 요즘에 술렁술렁 거리지 않았습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한 반응들을 좀 차단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이 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파트 시장이 핫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우회적인 거죠. 개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법인이 투기하는 것은 약간 우회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를 합니다. 12, 16 대책을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요. 그 속에 공급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 얼마만큼의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확대 지정. 그러니까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고 또 투기 과열 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을 확대를 해요. 더 넓은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들고 더 넓은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추가된 것을 보면 경기도 전 지역이에요. 그동안에 경기 일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되고 거기서 예외를 만들죠, 오히려. 그래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이런 데가 예외입니다. 남양주 일부 지역이 예외로 돼요. 자, 그런데 김포와 파주는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이 규제가 발표난 날, 또 다음 날까지도 핫하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김포, 파주는 사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가깝게 붙어있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제외됨으로써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남양주도 최근에 다산 신도시에 의해서 많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새롭게 청주가 보이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가속기가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가속기 유치가 되면서 2028년까지 약 13만에서 14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를 보면은 화성 동탄 2가 지정이 되네요. 동탄 1은 최근에 조금 아파트 값이 상승했습니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는데, 동탄 2는 GTX 동탄역 때문에 역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합니다. 자, 2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현황도. 그래서 2020년 6월 19일 기준이죠. 색깔이 많이 칠해졌죠.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여기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게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이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조정 대상 지역이 일반법이고 투기 과열 지구는 특별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다만 반대로 투기 과열 지구에 한정되는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대규모 택지가 신도시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택지 사업이 진행되고 신도시가 딱 생기니까 그 주변 땅값이 막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막 올라가려고. 그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주변의 땅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땅보다는 큼직큼직한 땅에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적용되는 건 다르죠. 우리 마이스라고 들어보셨죠? 잠실 마이스 개발 산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산업. 그래서 영동대로는 지하로 복합 개발을 하고요. 또 영동대로 위에 현대의 GBC가 건설됩니다.
그리고 잠실 쪽으로 마이스가 생기면서 다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하게 통합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아파트 값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죠. 주택값이. 토지를 거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주는 거를 주택으로 끌고 옵니다. 좀 해석의 범위를 넓힌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거래 허가처럼 그 주택 같은 거 사면은 우리 집 대지가 있죠.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런 대지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지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지의 지분을 땅으로 토지로 생각해서 그 대지의 지분을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허가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매매와 임대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 살아야 돼요. 집주인이. 몇 년이요? 2년을 살아야 됩니다. 구매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임차, 뭐 전세라든지 월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발효 시점은 여기 써있죠. 6월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18일 공고,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10억짜리 샀으면 30%면 얼마야? 3억. 3억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또 해당 토지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된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부를 속였어요. 이 규제를 속였어요. 거래를 했습니다. 세월이 갔어요. 7, 8년이 갔습니다. 이곳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떠 있겠습니까? 더블 쳐볼게요. 그래서 20억 주고 샀는데 40억이 돼 있다. 20억 벌었다. 그런데 토지 거래 계약이 무효라는 정부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집은 무효가 되면 당연히 전주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럼 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주인한테 그럼 내가 살 때 너한테 줬던 금액을 달라. 그럼 그때 반값이죠. 20억. 20억 줄 거 아닙니까? 그럼 20억 받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40억짜리를 20억 받고 돌려주면 20억 손해죠. 자, 투기적 수요에 대한 고강도 조사. 사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개선이 돼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모두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에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모두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항목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냐면 내가 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은행에서 빌렸으면 은행에서 빌린 서류가 있을 테고, 내가 월급 벌어서 번 돈이면 뭐 월급 통장에 들어와 있는 뭐 통장 계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복사해서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다 내라는 얘기죠. 적용 시기는 여기 써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5.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됩니다.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전 규제 지역이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전부 포함되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전입신고를 해라. 그 의무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살아라 얘기죠.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 꼭 이대로 그러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된대요. 6.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상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전세자금, 그러니까 내가 갭 투자를 하면은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해요. 다른 어떤 집을 전세 끼고 사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그래서 현행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개선이 되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좀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설명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시행점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이 시행 이후에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받았잖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진 않아. 하지만 시행일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그 대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이라든지 새로운 대출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 즉시 회수. 이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된 다음에 대출을 받아요. 받은 사람이 집을 사는 거야. 그랬을 때는 이 대출금을 아주 신속하게 즉시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한답니다. 이 부분이에요.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했는데 그 허그에서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 2천으로 했거든요. 그거를 2억 원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갭 투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셨는데요. 논쟁거리가 있죠. 너무 규제가 과도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점차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부동산이 가라앉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그러한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또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회의 균등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겨요. 그래서 저 앤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진짜 실현되고 시행된다면 앞으로 사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같은 것들도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또 이의 제기도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규제가 계속 너무나 많은 규제 속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복잡한 규제로 혹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침착하게 전문가분들과 좀 여러 명과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